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강의 이한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수요일 날 교과서 특강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제 교과서 여러분이 이제 아마 구입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입을 못한 사람은 선생님이 이제 그 자료를 오늘 이제 파일에 올려놨습니다. 인강생들 중에는 지방에 있는 사람은 조금 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교과서 출판사 들어가면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카페에 파일을 올려놓을 텐데 필요한 사람들은 이제 인강생들은 다운을 받아서 이제 제본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이 양이 이제 파일은 양이 많아가지고 조금은 아마 복사하기는 좀 힘들 겁니다. 이쪽 단원별로 거의 한 단원에 한 60페이지 되죠. 그래서 꽤 많은 이제 그런 단원입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는 여러분이 읽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2차 할 때도 이 교과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 좀 꼭 구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또 나중에 이제 학교 현장에 가서더라도 이 교과서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편이 되고 가정이 되더라도 상당히 참고적인 자료가 좋습니다. 학습 자료로서, 그죠? 그걸 이제 활용하면 될 겁니다. 오늘은 미리 안내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2단원과 4단원을 합니다. 한 단원에 이제 2개 소단으로 되어 있죠. 그렇잖아. 큰 대단원에는 소단은 2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 2단원을 하고 오후에는 4단원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학년 1학기 책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4개가 있는데 4개 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어는 바로 비유와 상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학습 활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3단원은 문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제 하는 것으로 해서 1학년 1학기 교재는 이제 마칠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1학년 2학기 교재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단원을 이제 그렇게 할 테니까 그걸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교과서는 학습 목표, 즉 성취 요소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수업을 적용하고 활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항상 이 공략법 책을 이제 가지고 이제 옵니다. 알겠죠? 그걸 이제 보면서 같이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략법은 성취 요소가 있기 때문에 물론 2015학년도로 이제 개정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2015 개정은 2012 것을 조금 심화 발전시킨 거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2012로 같이 보완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제 교과서 한번 2단원을 한번 봅시다. 그죠? 여러분이 이제 교과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준 이 프린트가 오늘은 아마 2개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제 교과서 특강이라는 프린트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선생님이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단원을 수업을 하고 나서 그것을 문제화한 겁니다. 알겠죠? 문제화한 거. 그래서 그 단원을 이제 정리하면서 필요한 문제화한 거니까 바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오후에 스터디하거나 아니면은 다음 주에 아침에 확인 학습을 할 때 이것을 여러분 뒤에 답을 한번 써보세요. 알겠죠? 답은 이제 다음 주에 선생님이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참고적으로 하고 오늘 배운 거를 우리가 활용을 하면 그대로 이제 오늘 학습 활동한 것을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우리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서 실제로 이 오늘 단원을 배우면은 문제는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 그런 걸 조금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익히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 활동을 바로 이제 4단원을 이제 중심으로 문제를 4개를 해놨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마 오후에 여러분 학도할 때 이런 것을 이제 같이 확인 학습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집에 가서 개별적으로 학습할 때 이것을 익히면 됩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2차를 할 때도 이 교과서를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이 교과서 똑같이 내지는 않습니다. 학습 자료를 여기 있는 자료와 다른 자료를 또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해서 내는데 활동은 거의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취 요소가 같기 때문에 그렇죠. 성취 요소가 같기 때문에 단지 이제 우리는 천재만 이제 하는 게 아니니까 다른 교과서도 이제 학습 자료는 다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스타일은 같기 때문에 그런 패턴으로 익혀 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과서를 이제 만약에 하나 더 있으면 학습 자료가 조금 틀릴 겁니다. 그죠? 요거하고 다르게.
그 활동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익히면은 실전 문제 푸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성취 요소지만은 학습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찾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걸 이제 활용을 하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장문에 여러분이 이제 좋은 자료가 있는데 물론 내일 여러분 할 겁니다만은 장문에 오늘 이제 왜 그러냐면 통일성 있는 글쓰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통일성 있는 글쓰기라는 거는 주제니까 전체 장문에 많은 글 쓴다는 거는 우리가 문제 해결 과정이기 때문에 계획부터 뭐 하나 고쳐 쓰기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 자료는 그 자료 중에서 바로 뭐다? 단계별 쓰기 전략입니다. 전략. 그걸 익히기 위해서 프린트를 미리 준 겁니다. 내일도 이 자료를 쓸 거예요. 내일은 여러분 우리 장문의 심화 과정에 장문의 이론의 변청 과정과 그다음 주로 전략을 중심으로 볼 겁니다. 그죠? 오늘 이제 준 자료는 바로 뭐하나? 기능 단계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기능 중에서 문제 해결 과정별 전략을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이제 뭐다 개론서라든지 이런 것에서 조금 발췌를 해서 요점 정리한 겁니다. 요것만 익히면은 서기 단원의 전략은 이제 충분히 될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이제 같이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요 장문 특강은 내일도 요걸 가져옵니다. 알겠죠? 내일도 같이 쓸 거기 때문에 같이 이제 가져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교과서 단원을 한번 펼쳐 봅시다. 그렇죠? 자, 단원 2단원입니다. 큰 대단원은 세상과 함께 자라는 거, 뭐, 그거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거는 별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대단원 안에는 우리가 뭐가 있다? 바로 소단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소단은 2개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독서고 하나는 바로 장문이 되겠습니다. 쓰기가 되겠죠. 읽기하고 쓰기가.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교과 통합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뭐다 한다? 우리는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무슨 학습 활동을 하고 나면 쓰기 아니면은 화법으로 이제 우리가 적용 학습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문학을 해도 화법을 하든지 글을 쓰든지 그렇잖아요. 이것으로 이제 적용 학습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교과 통합으로 이루어진다. 이걸 머릿속에 그림은 둘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단원을 펼쳐보기를 한번 봅시다. 그렇죠? 단원 펼쳐보기를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 다음 이제 이 단원에 들어가고 나면은 자료 차점의 책 읽기 소단은 1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소단이 통일성 있는 글쓰기입니다. 그러면 자료 차점의 책 읽기는 무슨 학습 목표를 만약에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된 단원이냐? 그걸 이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독서 중에서 도서관이나 인터넷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 참고하면서 한 편의 글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우리는 뭘 활용한다? 여러 가지 많은 게 자료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자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 한번 보면은 바로 뭐다? 우리가 읽기 중에서 바로 그렇잖아요. 읽기 전략이 되겠죠. 읽기. 그러니까 읽기는 사실적 읽기부터 많은 게 그렇죠. 창조적 읽기 이해까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대부분이 우리는 기본 읽는다는 거는 이제 사실적 읽기와 추론적 읽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사고, 즉 사실적 사고와 추론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많은 게 이제 자료를 활용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그걸 이야기를 했죠. 그걸 의미를 구성하는 행위다. 독서가 나오면 항상 우리는 장문이든 화법이 나오면 뭐든지 의미 구성이라는 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건 나중에 내일도 배우겠지만 장문 이론도 의미 구성의 형태가 변하는 겁니다. 알겠죠? 장문 이론이 바뀐다는 것은 의미 구성의 형태가 바뀌는 겁니다. 의미 구성이 개인 혼자서 하느냐? 그렇잖아. 그 다음 공동체 구성원이 하느냐? 그 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해나가느냐? 따라서 장문 이론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 구성이란 말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의미 구성. 그러면 이제 의미를 구성할 때는 우리가 배웠잖아요. 머릿속에 딱 드는 누구였습니다. 항상 독자였죠. 그죠? 독자가 가지고 있는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많은 게 배경 지식이나 경험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독자 요인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 독자가 바로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다. 그러니까 독자는 자기 능력을 활용하는 건데 자기 능력 밖에 게 있단 말입니다. 그죠? 능력 밖에 게. 그러면 이제 이 지금 읽는 사실적 독해 의미 구성은 여러분이 뭐나 내용 생성 단계 뭐와 같다? 자료 수집의 방법하고 같다는 걸 생각합니다. 읽기 방법인데,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인터넷이나 자료를 활용해서 이제 읽는다 이거하고 그 다음에 뭐나 내용 생성할 때 자료 수집 방법하고 같습니다. 또 한편 우리가 뭐에 작문을 할 때 뭐하고 같다? 바로 보조 자료를 활용하는 거하고 같다 이 말입니다. 매체를 그러면 이 글이 나오면은 보조 자료와 매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걸 이제 그러면 자료 수집 방법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용 생성 과정에서 그걸 이제 외워놓으면 요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우리가 이렇게 읽는다는 거는 전부 뭐하고 관계 있느냐? 능동적으로 이제 독서. 그러면 결론은 왜 의미 구성도 할 때 독서의 특성할 때 의미 구성 행위다. 그러면 뭐에 의미 구성을 하느냐? 궁극적으로 뭘 만들기 위해서. 독자가 뭐 하기 위해서, 어떤 독자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독서를 하기 위해, 뭘 전략을 쓴다는 것은, 뭘 활용한다는 것은 전부 다 앞에 뭐가 붙이면 된다? 무슨 독자? 능동적 독자가 되겠죠. 능동적 독자입니다. 그러면 능동적 독자가 바로 뭐 최종 목표는 뭐냐면은 능동적 독자를 만들어서 그러면 능동적 독자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일상생활의 모든 많은 게 그랬잖아. 생활을 하면서 그런 독자가 되는 거죠. 그걸 또 최종 단계는 뭐야? 독서의 뭐나? 생활화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 독서의 생활화는 태도하고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오늘 요 학습 요소는 독서의 생활화와 독서 태도, 독서 습관과 관련돼 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예요? 보조 자료, 매체와 관련돼 있다. 이걸 이제 기억하면 됩니다. 기본은 뭐다? 독서는 의미 구성 행위다 이 말입니다. 의미 구성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독서의 의미 구성 행위고 그 다음에 많은 게 문제 해결 행위고 의사소통 행위입니다.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능동적 독자가 되는 거죠. 능동적 독자는 일종의 자기 주도적 역량을 갖춘 독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많은 게 독서를 생활화시키는 거예요. 독서를 생활화시키는 거. 그렇죠. 독서의 생활화. 그러면 독서 습관 태도를 기르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는 걸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요 학습 요소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자, 우리 공략법을 한번 봅시다. 독서를 한번 펼쳐 보세요. 독서 중에서 봅시다. 이제 어떻습니까? 2015 학년을 이제 개정을 보면 되겠죠. 2015 개정을 보면은 교재를 한번 볼까요? 그렇잖아. 83쪽에 이제 우리가 보면 어땠습니까? 9학년의 2-8에 보면은 83쪽을 이제 보세요. 그렇잖아. 거기 보면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 참고하면서 한 편의 글을 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구성한, 독서는 의미 구성 행위다. 이래 놔놓고 그 위에서 이제 보면은, 자, 9-2의 2를 보면은 독자의 배경 지식과 읽기 맥락을 활용해 글의 내용을 예측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독자 자신의 어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를 가지고 한다? 외부에서 자료를 빌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내용 생성할 때 또 첫 번째는 뭐를 활용하라 그랬어요? 독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활용하라 그랬죠. 내용 생성할 때도, 글을 쓸 때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역량이 없으니까 이제는 많은 게 다양한 매체, 꼭 여기는 도서관이나 인터넷 요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도서관이나 이제 매체는 공간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인터넷은 매체가 되는 거고, 인터넷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시각 매체도 있잖아요. 이거는 전자 매체입니다. 그죠? 그러면 시각 매체를 활용하는 대표적으로 우리는 사전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사전, 뭐 신문 등등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많은 게 다른 책이겠죠. 더 내가 알고 싶은 내용에 더 자세하거나 더 재미있거나 더 전문적인 관련 서적을 이제 우리는 읽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그죠? 그럼 직접적인 방법은 또 뭐나 전문가라나 다른 사람의 바로 뭐야?
조언을 받으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런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쓴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실적 이해나 추론적 이해와 관련되어 있는 것. 지금 오늘 하는 학습 요소는 그게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거하고 관련 있는 게 오늘 이제 2-8과 관련해 이걸 하지만은 실제는 우리는 2-10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2-10이 뭡니까?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그렇죠. 읽기를 말하는 게 생활하는 태도를 기른다. 그러면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한 편의 글을 매체를 활용해서 읽는 것은 바로 어떻습니까? 독서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독서 습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는 겁니다. 일종의 이것은 이제 우리는 읽기의 효과죠. 효능입니다. 읽기의 기능입니다. 그럼 이거는 다 항상 나오죠. 읽기 기능 나오면 우리 보조자료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또 세계 알잖아. 뭐가 된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조자료 활용하면 내용을 보다 더 쉽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오래 기억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흥미,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 그런 거 똑같습니다. 이걸 활용하면은 자, 우리 그걸 목적을 그대로 해두면 뭐든지 뭘 기억한다. 항상 이걸 이제 독서든 작문하면은 상황 맥락을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항상 기본 요소는 뭐예요? 상황 맥락 우리 5 알잖아요. 5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목적이겠죠. 목적과 그다음에 독자와 상황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책을 읽는다는 거는 이제 책을 읽는 독자입니다. 그렇죠? 읽는 사람입니다. 읽는 사람, 그 다음 듣는 사람, 그렇잖아. 그러면 독자의 바로 많은 게 읽을 때 뭐가 중요하다? 수준이나 요구, 독자 분석 있죠. 청자 분석, 요소 똑같습니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자신에게 수준에 맞거나, 그렇잖아. 흥미, 재미가 있거나, 그랬잖아. 독자의 요구는 일종의 목적이겠죠. 그죠? 목적, 상황에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상황 맥락에 맞게끔 그런 것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독서가 왜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외워두지만 실제로 우리가 교과서라 활동을 하다 보면은 기능이 거기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타나는 게 일반적으로 외우지만은 그걸 외워두고 그 다음에 제시된 자료 중에 제시된 걸 먼저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암기한 것은 그 다음 보조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걸 먼저 쓰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활동에 제시된 내용을 읽기의 가치, 중요성도 먼저 활동에 오늘도 보면은 바로 이 학생들의 책을 읽는 방법이라든지 선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걸 했을 때 얻는 효과 있는 게 여기 이제 활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먼저 쓰고 그게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제시되지 않는 걸 덤으로 써주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 이제 문제를 쓸 땐 그걸 그냥 외웠던 걸 그대로 순서대로 쓰는 게 아니라 자료에 제시된 걸 먼저 쓰고 거기에 이제 빠진 부분을 메꿔서 보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쓸 때는 항상 순서를 바꾸어 쓴다. 내가 외운 거하고 다르게, 즉 제시된 내용을 먼저 쓰고 내가 외운 걸 그 다음 써라 이 말이죠. 알겠죠? 외운 걸 순서대로 쓰지 말고 그 본문에 없는데 그걸 암기해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먼저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학습 요소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정정, 이것도 일종의 맞습니다. 그렇잖아. 자, 다 이렇게 하고 나면 뭐 한다? 항상 우리는 마지막 활동이 뭡니까? 바로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점검. 그러니까 내가 이 읽기를 잘했는지 아닌지 점검하면 항상 이런 활동이 나오면 바로 뭔다? 바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자기를 만다 읽기 과정을 성찰하죠. 자기 성찰을 할 수 있죠. 자기 점검 조정이니까 성찰하는 겁니다. 성찰. 그 다음에 바로 말하는 게 뭘 할 수 있다? 자기가 단계별로 여러 전략이나 과정을 잘 사용했는지 우리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최종은 바로 능동적 독자가 되는 겁니다. 글을 효과적으로 잘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공부하는 거는 뭐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 바로 8, 9, 10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 요걸 이제 우리는 같이 보면 되죠. 그래서 한 편의 글을 읽으려면은 참고 자료를 활용해야 된다. 참고 자료. 그러면 참고 자료는 우리가 내용 생성에서 다양한
자료, 매체를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작문을 할 때 다양한 매체를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는 작문만 잘 외워두면 독서는 쉽다 그랬죠. 그랬잖아. 작문만 잘 외워두면 쉬워요. 그러니까 그게 같다는 걸 잘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5, 6월 달에 4, 5, 6에 우리가 이제 이 교과는 심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1, 2, 3에는 우리가 한 과목씩만 개별적으로 배우니까, 그렇죠. 단편적으로는 모르는 사람이 알기는 좋습니다. 그렇죠. 모르는 처음 하는 사람이 그것을 단편. 그런데 이제 그것이 시험에 연결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는 거는 이제 좋은데 시험 활용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심화 과정. 그렇잖아. 이제 우리 화법은 4월 달에 했으니까, 그렇죠. 5월, 6월. 그럼 화법을 먼저 하는 5월 달에 작문만 잘해도 화법은 쉽거든요.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교과서 단원을 하면은 전달에 했던 게 기억이 나니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문을 집중적으로 잘해야 됩니다. 그랬잖아요. 작문을.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하는 작문을 한 달 동안 할 때 이제 이걸 잘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독서나 화법이 쉬워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통합적으로 간다는 걸 좀 기억을 합니다. 통합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참고 자료를 활용하고 읽기 과정을 좀 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뒤에 한번 성취 기준 해설을 한번 보세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2015의 개정에는 이제 8번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90번은 2012에 이제 우리가 해설이 되어 있고, 항상 성취 기준 해설은 첫 번째 한 줄은 목적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은 학습 성취 요소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 단계, 과정이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지도상의 유의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과서 단원을 한번 보세요. 교과서 그 페이지를 보면 이제 61쪽에 보면 이 단원의 학습 요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교과서에 같이 이제 펼치를 보세요. 단원 펼쳐보기에 보면은, 단원 펼쳐보기 펼쳤죠? 거기에 보면은 자료 찾음의 책 읽기, 도서관이나 인터넷 관련자를 찾고 학습 글을 읽을 수 있다. 요게 뭐가 됩니까? 바로 게 학습 성취 요소가 되죠. 오늘 요 단원의 학습에 해야 될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학습 목표예요. 그럼 그럼 시험이라는 거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이것을 설정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학습 목표는 뭐가 됩니까? 말 그대로 오늘 우리가 학습해야 될, 도달해야 될 목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지금 학습의 방향이나 과정을 해준다? 제시해 주죠. 안내해 준다 이 말입니다. 안내.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 방향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학습 목표가 써놓으면은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 학습 목표의 기능도 알아야 됩니다. 그 시험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학습 목표는 우리가 학습해야 될 내용을 안내해 주는 역할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최종 학습 도달해야 될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 또 한편만 평가가 나오면 바로 평가 기준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평가 기준이기도 하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학습 목표가 적혀 있는 게 중요한 게 이 각각의 요소의 기능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기능. 알겠죠? 그래야 그 기능을 알아야 그 기능의 성격에 맞게끔 우리는 그걸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적혀 있으면 씩 읽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학습 목표는 이 단원을 학습할 만한 내용의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안내자 역할. 그 다음에 학습을 하고 나서 우리가 도달할 목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목표가 되고 이제 또 학습을 하고 나면 우리는 도달했는지 아닌지 뭘 해야 됩니까? 평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평가 기준 역할도 하는 게 바로 학습 목표다 이 말이죠. 그걸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일단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학습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냥 한 방에 통으로 이제 우리는 학습이 안 되죠. 구성주의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도달을 해야 됩니다. 그죠? 단계별로. 그러면 이 학습 목표를 학습하기 위한 단계가 학습 요소가 됩니다. 학습 요소. 그것이 3개로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 3개가 이제 우리는 교재 이제 공약표 84쪽에 있는 걸 이렇게 요약을 해 놓은 겁니다. 알겠죠? 그 학습 요소가 뭐냐? 자료를 참고해 책 읽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책 읽는 방법은 쉽게 말하면 독서 방법이죠. 그러면 독서 방법은 우리가 지식에서 배웠잖아요. 전제 조건이 뭡니까?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독서 방법이 많은 게 결정된다 그랬죠. 독서 방법. 그러면 독서 방법은 우리가 또 두 개가 있잖아. 뭐가 있어요? 일반적인 독서 방법과 전문적인 독서 방법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전문적 독서 방법은 독서 방법이 동시에 교수 학습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목적과 상황에 따라서 그렇잖아. 그다음에 독자에 따라서 상황 맥락이니까 이때서 독서 상황은 시간과 공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상황이라는 거는 그 좁은 의미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목적과 시공간이나 그다음에 독자에 따라서 그렇잖아. 바로 뭐 독서 방법이 달라진다 그랬다. 아니면 또 뭐에 따라서 글의 성격에 따라서 그렇잖아. 글의 유형에 따라서 전문적인 글이냐 그렇잖아. 어떤 성격에 따라서도 독서 방법이 달라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온다? 독서의 상황 맥락 요인을 다 하면 됩니다. 매체에 따라 달라지죠. 그러면 상황 맥락은 5개 배웠잖아. 뭐다? 목적, 독자, 그다음 글의 유형, 성격, 주제, 과제, 아주 좋습니다. 그죠? 글 요인입니다. 그다음에 바로 매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에 따라서 독서 방법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여기는 앞에 붙은 게 이제 뭐에 따라서 자료에 따라서 뭐가 된다? 관련 자료에 따라서 독서 방법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자료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독서 방법이 달라진다. 그러면 독서 방법을 일단 먼저 압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참고해 한 편의 글을 읽습니다. 그랬잖아요. 이제 방법을 정해놔놓고 글을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생각을 해보세요. 뭐를 읽고 하기 전에 뭐를 먼저 선택을 하고 방법을 먼저 알고 난 다음에 읽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더라도 문제 푸는 방법을 먼저 환기하고 익힌 다음에 문제를 풀으라 이 말이죠. 글을 읽더라도 그렇잖아요. 문제를 보더라도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된다는 방법을 먼저 알고 난 다음에 바로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알기 위해서는 뭐를 먼저 읽습니까? 학습 목표 성취 기준을 읽죠. 그 성취 기준이 바로 우리는 문제의 조건이나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먼저 읽고 그걸 읽고 난 다음에 뭐를 생각을 하라? 방법, 독서 방법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 읽으라 이 말입니다. 무턱대고 읽지 말고. 그러면 읽으면은 이제 뭐를 하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자료를 활용해서 읽는 방법이 자꾸 읽고, 그 다음 다양한 방법이 이제 생기겠죠. 그걸 뭘 하라? 생활하라. 습관화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습관화 하려면 뭘 해야 된다?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반복. 그러면 결국 우리는 책을 능동적으로 책을 읽는 태도를 기른다. 그러니까 아까 요 요소를 하지만 최종 목표는 뭐다? 성취 요소 하는 게 독서 태도를 기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독서 태도를 읽을 때 뭘 알아야 된다? 독서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아야 태도가 길러지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태도가 길러진다는 것은 반복 생활을 한다는 그의 중요성을 알아야, 그치? 소중한 걸 알아야 계속 할 거 아닙니까? 소중한 게 못 깨우치면 계속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시험 나온다면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안 나온다 이러면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자료를 참고하여 글을 읽는데 최종 목적은 뭐다? 독서 태도를 기르 능동적 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독서는 의미 구성 능동적 독자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의미 구성은 다른 말로 하면 글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이해 중에서 이제 다른 걸 붙이면 보다 정확하게 이해, 알기 쉽게 이해, 있잖아. 그런 겁니다. 재미있게 이해, 이런 것들이죠. 그럼 수식구만 붙으면 안 돼요. 앞에다가. 그렇잖아요. 그것만 잘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공략법을 봅시다. 84쪽에. 우리가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들어가기 전에 무엇은 어떤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인지합니다. 자, 우리 84쪽 봅시다. 이 성취 기준은 한 학기에 적어도 한 편의 글을 능동적으로 읽는 경험입니다. 그럼 밑줄 칠까요? 능동적으로 읽는. 능동적은 뭘 활용? 그냥 우리가 말하는 문자 해독하는 게 아니라 독해하는 겁니다. 독해. 능동적 읽기는 독해하는 거예요. 독해는 바로 우리가 의미 구성하는 행위입니다. 그죠? 의미 구성. 그러면 우리가 능동적인 읽는다는 거는 의미 구성, 문제 해결, 의사소통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독서의 특성을 다 활용하는 게 능동적 독서입니다. 그러면 능동적 독서의 의미 구성은 뭐를 활용하라 그랬어요? 독자의 배경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서 목적에 맞게끔 읽으라 그랬죠. 그러면 테스트에 벗어나면 안 되죠. 의도에 벗어나면 오독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는 능동적 독서입니다. 목적에 맞는 많은 게 읽기를 하는 겁니다. 목적에 맞는 읽기를 하는 게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것은 인지적 요인이고, 그러면 능동적 독서는 인지 있는 것만 아니고 정기적 요소도 있죠. 그러면 그런 목적에 맞는 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지속적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그게 능동적 독자입니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자기가 책을 읽을 수 있는 습관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잖아. 언제 어디서나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독서할 수 있는 습관을 갖죠. 그러면 이제 쉽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주도적 독서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능동적 독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목적을 빨리 판단하고 확인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뭐를 활용하고 독서 방법, 전략, 매체를 활용해서 그렇잖아. 그 다음에 많은 게 그러한 독서 방법을 생활화하는 게 바로 능동적 독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걸 그러면 이제 능동적 독자 하나 만들고 나면은 능동적 화자, 능동적 필자 다 똑같습니다. 알겠죠? 작문의 생활화, 화법의 생활화, 일상생활화,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거 그냥 영역만 바꾸면 되죠. 그렇죠? 말만, 요소만 바꾸면 됩니다. 그게 됐죠. 그 다음에 되었죠. 경험함으로써 스스로 책을 찾아 읽는 습관을 형성.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바로 목적에 맞게끔 책을 읽고, 그걸 스스로 책을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게 독서의 생활화. 독서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성취 요소의 목적은, 최종 목적은 독서 태도를 습관을 기르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 요소가 끝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성취 요소가 아까 10번 했던 거하고 같죠. 그죠? 태도를 기르는 거다. 그러면 그 말은 전제적 독서 태도 속에는 뭐를 깨우친다? 독서의 가치나 중요성을 깨우친다 이 말입니다. 이 전제로 깔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부를 하려면 독서의 가치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실제로 본문에 나와 있어. 읽으면 있죠. 이 책 그렇게 읽으니까 어떤 효용성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독서의 가치입니다. 중요성입니다. 그렇죠? 이 자료를 참고해서 읽으니까 그걸 안 할 때보다 훨씬 많아. 독서가 효과적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뒤에 교과서에 있죠. 단원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죠? 그걸 잘 기억을 합니다. 그게 독서의 이제 효과입니다.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그는 보조 자료하고 같으니까, 매체 활용하고 같으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활용하면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능동으로 찾아서 참고하여 필요한 자료를, 그러면 그 필요한 자료가 이제 다양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책에서 나온 그 내용을 보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가 된다? 교과서 한번 읽고 왔었으니까 항상 먼저 예습을 해오라 그랬죠. 한번 읽어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일 많은 게 사전 찾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관련 서적을 찾는 거. 그 다음 바로 바로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렇잖아. 선생님이나 다른 선배나 그렇잖아. 이런 전문가의 이제 도움을 받는 겁니다. 이 일반적으로 있는 게 우리는 그 네 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료 수집하고 방법하고 똑같죠. 장문의 내용 생성 전략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참가의 글을 읽는 능력을 함께 기술사야 돼. 여기서 한 편의 글이는 앞뒤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글은 완결된 글이라 해야 됩니다. 완결. 지금 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완결된 글이라 해야 돼요. 한 단락이나 한 글 안 돼. 그러니까 한 편의 글이나 앞뒤가 잘린 제재가 아니라 한 편의 완결된 글이 전제 조건이 돼야 됩니다. 완결된. 그래야만이 바로 많은 게 그 독서 목적, 중요, 가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단계별로 어떤 자료를 활용할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단계별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독자의 읽기 수준. 자, 이게 이제 중요하죠. 독자의 읽기 수준이나 독서 상황에 따라 짧은 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읽기 수준이니까 아까 그 사람의 능력이겠죠. 배경 지식이 없거나 수준이 낮은 사람은 너무 긴 글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짧은 글이라고 해서 한 단락이 아니라 그렇잖아. 한 편에 완성된 글 중에서
짧은 거리입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우리가 그다음에 독서 상황은 아까 말한 이때는 시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는 여기서는 왜 독서 상황이 어떻습니까? 장소나 시간에 따라서 긴 글을 읽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짧은 글씨도 고려하여 시나 칼럼 등 지나치게 짧은 글을 선택한 일은 지양한다. 시나 이런 거는 우리가 시는 주관적인 글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여기서는 자료가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비문학 글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 가장 좋은 거는 정보 전달 글이겠죠. 그죠? 정보 전달 글. 정보 전달 글이 좋습니다. 동일한 한 편의 글 또는 한 권의 책을 선정하여 전체적으로 함께 읽을 수도 있으며, 그러니까 이는 공동 읽기, 공동책 읽기. 그렇죠. 공동 읽기입니다. 공동 읽기. 공동 읽기. 이것도 좋고. 그 다음에 학습자가 자신의 흥미와 수준, 또 중요한 요소죠. 학습의 흥미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금 중요한 고려 대사가 목적, 상황, 흥미, 수준. 알겠죠? 이 네 개를 기획하면. 이거는 지금 자료를 참고할 때는 바로 글을 읽는 목적, 그 다음에 상황, 독자의 수준이나 흥미입니다. 알겠죠? 요 세 가지를 머릿속에 잘 그려둡니다. 맞는 한 편의 글을 선정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와 똑같죠? 우리가 독서 계획하기 단계에서 첫 번째 할 때 뭐였습니까? 전략이 목적이나 자신의 수준이나 그랬죠. 자기의 흥미에 맞는 책을 선택하라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거잖아요. 그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죠? 독자 계획하기 첫 단계 전략이 책 선정이었잖아요. 그죠? 책 선정. 똑같습니다. 그 다음 장문할 때도 이제 우리는 장문 과제죠. 장문 과제를 선정할 때도 자기가 잘하는 거를 쓰라 그랬잖아요. 자신 있는 거, 재미있는 걸 주제로 정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필자나 독자에게. 그 똑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는 선정하여 함께 읽을 수 있는, 그 다음 선정할 때 어느 경우든 성공적인,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편의 글을 왜 하느냐? 한 편은, 그러면 독자의 생활화, 아까 독서의 가치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독서가 습관화되려면은 한 편의 글을 읽어보는 성취감을 맛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성공적인 독서 경험. 그러면 이게 제일 성공적인 독서 경험은 한 편의 글을 왜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장문도 한 편의 글을 써보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자기 효능감이 생긴다 그랬죠. 자기 효능감. 성공적인 글쓰기를 경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생긴다 이 말.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자신감. 그러니까 여기는 성공적인 독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게 내용의 난도나 이런 게 관계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뭘 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 어려운 작품을 하려 하지 말고 뭐든지 쉬운 걸 내가 제일 잘 아는 걸 해가지고 답을 맞춰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맞춰보는 게. 그러니까 맞춰보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자기의 많은 게 목적과 방향과 태도가 생겨버린다는 거죠. 이래 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절대로 많은 게 공부를 하거나 뭘 할 때는 어려운 거 하려지 마라 이 말이죠. 어려운 거. 절대로 어려운 거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자꾸 임용이나 이 직업 공부를 하는 사람이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 특히 임용 공부는 학자풍의 사고를 버리라 그랬잖아요. 자꾸 개론수를 보면서 어려운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시험에 안 나온 예외적인 걸 자꾸 보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대학이나 이 전공 과목이라서 그래요. 전공 공부라서. 그게 또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임용 강사들이 그랬잖아요. 이 시간 강사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은연중에 강의를 하다가 그런 습관이 나와버린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현직에 자기가 그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게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영역으로. 멈춰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지금 일상생활이 그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단순한 걸 반복시키면 학생들이 오래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자꾸만 깊고 예외적인 걸 자꾸 언지를 둬가지고 불안감을 해서 자꾸 자기한테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묘한 그런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강사들은.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말려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쉬워. 그러니까 가르치는 건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수준도 중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은 무조건 많은 게 쉬운 걸 선택합니다. 그래서 뭘 한다? 독서 경험, 성공을 하면 뭐가 생긴다? 자신감과 긍정적인 정서. 여기 이제 알아둡니다. 그래서 자신감과 긍정적인 많은 게 정서를 함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한 편의 글을 해야 되느냐? 그렇죠. 왜 한 편의 글을 완성시키느냐? 바로 많은 게 독서의 성공 독서의 경험을, 성공적인 독서 경험을 많은 게 이제 갖게 해서 그렇게 하면은 뭐다? 자신감과 긍정적인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를 끝까지 읽을 수 있게 격려. 그러면 이제 교사는 바로 많은 게 격려해 주는 거. 끝까지 읽도록. 뭐든지 끝까지 하도록. 끝까지 하도록. 그랬잖아. 한번 끝까지 하도록 해보니. 그래서 이제 공부를 풀로 한 과정을 경험해봐라.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제일 좋은 경험이죠. 처음 공부한 사람은 이야기했잖아요. 공부 시작부터 끝까지 1년을 한 풀로 체험을 해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많은 게 말로 듣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렇죠. 막상 체험을 보면 내가 그냥 표상적으로 듣고 개인지식을 알고 있던 거와 다르죠. 실제로 해보면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체험으로 오는 게. 그걸 이제 우리가 하죠. 다소 긴 글을 읽다 보면은 뭐가 생깁니까? 낯선 용어나 개요. 이게 바로 뭐예요? 모르는 거죠. 그럼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료를 활용하면 뭐가 된다? 자료를 참고하여 글을 읽으면 모르는 걸 하게 된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낯선 용어나 개념은 생소한 거죠. 생소하고 모르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모르는 정보나 지식이나 맞닥뜨리면은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 어떻습니까? 도서관에 그대로 방법이 있죠. 도서관, 인터넷, 사전, 이런 겁니다. 요게 이제 자료들입니다. 참고 자료들이 도서관을 활용하는 겁니다. 도서관에 가서 다양한 요즘은 먼저 도서관도 두 개겠죠. 일반적인 이제 그랬잖아요. 아날로그 책이 있는 데가 있을 거고, 전자도서관이 있을 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활용해서, 인터넷 활용한다는 검색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검색하는데도 다양하겠죠. 서평을 검색할 수도 있을 거고, 책의 줄거리를 검색할 수도 있을 거고, 추천글을 검색할 수도 있을 거고, 목차를 검색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읽는 내용에 따라 다른. 근데 그게 그냥 인터넷 이것만 하면 일반적이지만 이제 시험 나올 때는 그게 검색한 내용이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써라 이 말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서평을 검색할 줄, 목차를 검색할 수도 있고, 그래서 줄거리를 검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 내용을 훑어볼 수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 표지를 볼 수도 있을 거고, 추천글을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아니면 책에 소개글을 걸 수도 있을 거고, 광고글 중에서,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 다음에 등에 참고자를 찾아 모르는 것을 해소하고, 이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기능이 모르는 걸 해소한다는 겁니다. 모르는 걸 해소한다. 그 다음에 배경 지식을 확충한다는 겁니다. 배경 지식. 그러면 요거는 전부 뭐가 됩니까? 인지적인 요인이죠. 모르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모르는 걸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자기 궁금증을 해소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 알고 싶은 걸 아니까 배경 지식이 많은 거에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터넷을 자료를 활용하는 거는 뭐하고 같다? 우리가 독서 방법 중에서 뭐하고 같다? 전문적 읽기 방법에 KWL 방법하고 같죠. KW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알고 싶은 거, 그렇잖아. 그걸 읽으면서 우리는 다양한 뭐를 활용해서 보조자료. 그러면 KWL가 이거하고 같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잖아. 그러면 이제 알기 위해서, 모르는 걸 알기 위해서 뭘 참고하면 된다? 자료를, 참고 자료를 활용하면은 자기가 새로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새로 알게 된 것을 뭐 한다? 자기는 메모하죠. 전략 중에 하나잖아요. 있잖아. 메모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정리하고, 기호하고, 밑줄 치고, 그랬잖아. 그런 것들은 전략을 쓰면서 하면은 보다 더 효과적이죠. 그런 전략들이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자료 중에서 무슨 꼭 인터넷 자료뿐만 아니라 전략도 있겠죠. 메모를 하는, 밑줄을 치는, 기호하는, 약호하는, 그렇잖아. 정리하는, 요점 정리하는, 그렇죠. 요약하는 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뭐한다? 모르는 걸 알게 되고
배경 지식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뭐가 길러진다? 이제 정의적 요소죠. 글을 많은 게 이제 관심, 흥미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뭐에 독서를 많아 생활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성취 요소 요것만 잘 알아둬도 이미 답이 다 나와버렸죠. 그렇죠. 지금 요 내용을 지금 뭐에 단계별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단계에서 해당하는 내용만 답을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그 단계에서는 무슨 기능 전략을 썼고 무슨 효과가 있냐 요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통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시험이라는 거는 그 단계에서 많은 게 이 학생이 그렇잖아요. 이 독자가 썼던 자료와 그 다음에 전략과 효과를 이제 딱딱 답을 쓰는 겁니다. 시험이라는 거는 통으로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그것만 이제 우리가 활용하면 되겠죠. 자, 우리 갑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성취 요소를 알았으니까 우리는 바로 많은 게 자, 우리 그 옆에 보세요. 85쪽에 지도 방법을 한번 유의점을 보세요. 5번을 보세요. 참고 자료를 활용하여 한 편의 글을 읽기를 지도할 때는 적어도 아까 얘기했죠. 뭐 한다? 한 편의 글, 한 권의 책 읽기에 도전하여 성공적인 독서 경험을 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둬라. 그럼 지도할 때 유의사항입니다. 한 편의 글, 한 권의 책을 하라. 그럼 혼자 못 읽으면 바로 뭐해? 우리가 공동 글 읽기를 해라 이 말입니다. 협동 글 읽기를 해라. 협동적 글쓰기 있듯이 협동 글 읽기를 해라. 협동 독서가 되겠죠. 그러면 그 용어는 알아둡니다. 협동 작문, 협동 독서 알겠죠? 협동 작문도 전략 중에 하나 있잖아요. 협동 글쓰기, 협동적 글쓰기 있잖아요. 협동적 글쓰기가 제일 쉬운 게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할 수 있는 교수법이 바로 바로 독서 워크숍이나 작문 워크숍이 되겠죠. 워크숍은 전부 협동적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워크숍의 교수법이 제일 좋다는 겁니다.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왜? 협동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협동적으로 하면 부담을 덜어주니까. 그렇잖아요. 두려움을 없애주니까. 그렇잖아요. 공포감을 없애준다. 그 다음에 전부 다 워크숍은 전부 완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목적의 성취 요소의 목적하고 워크숍이 독서가 아주 좋죠. 워크숍 작문처럼. 워크숍이 원래 유형이 그거니까. 그러면 그걸 딱 끌어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같이 연결되죠. 갑니다. 한두 차시에 걸쳐 온전히 독서만 하도록 할 수도 있고 여러 차시에 걸쳐 수업 시간의 일부를 독서에 하려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학습자가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교수법을 택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차시에 하라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된다? 그렇죠. 전문 교실에서 그렇잖아요. 우리는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그렇잖아요. 쭉 이제 묶어서 같이 완성을 시켜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교실 상황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제 블록 타임즈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블록 타임즈를 해서 연차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끊어서 부분별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그 학교에 학교 상황에 따라서 교수법을 달리해도 능동적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많은 게 또한 학습자가 스스로 글을 선정할 수도 있고 교사가 학습자의 흥미와 그 다음에 교사가 할 때는 항상 학습자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해서 선택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가 선택하면 제일 좋고 학생들이 그래서 워크숍이 좋다는 겁니다. 워크숍은 책 선택도 협의에 의해서 하잖아요. 독서 방법도 그렇죠. 내용도 읽을 책도 자기들 모두몸들이 협의에 의해서 선택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흥미와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전제 조건은 항상 뭘 기억한다? 목적, 상황, 독자의 수준, 흥미 그렇잖아요. 이걸 잘 기억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글이나 책을 선정할 수 이때 학습자의 흥미, 관심, 읽기, 발달 단계에 따라 잘 읽을 수 있는 책이 다르다는 그러니까 학력 차를 고려하라 이 말, 독자의 수준 차를 고려하라 이 말입니다. 학급 전체가 같은 책을 읽거나 학습자마다 원하는 책을 읽거나 모둠별로 같은 책을 읽도록 한다. 이 과정에 학습자 스스로 바로 독서 과정을 계획, 점검,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지도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주도적 능력을 갖춘 독자, 능동적 독자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그렇죠. 읽는 과정 계획하기부터 점검하고 조정. 그래서 마지막에는 꼭 점검, 조정하는 활동을 넣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그때 자기가 이걸 그러면 그냥 지식 전달로 하지 말고 전부 학생한테
시켜서 생활화되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법을 교사 중심으로 하지 말고 학생 활동 중심으로 해서 단계별로 학생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체험할 수 있도록. 알겠죠?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6번에 보면 읽기를 생활하는 태도를 지도할 때는 읽기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생활하는 제일 중요한 게 흥미와 호기심입니다. 반복하려면 무조건 재미있어야 돼요. 관심이 가게 해야 됩니다. 관심이 가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꼭 흥미와 재미라는 자체가 많은 게 우리는 무조건 코믹하고 유머한 것만 재미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면 흥미와 재미가 있으려면 제일 대표적인 게 뭔가? 동기유발입니다. 동기유발은 유머와 재담에 있어서 동기가 되지만은 바로 자기가 왜 해야 되는지 가치, 중요성을 깨닫는 것도 동기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발적 동기가 생기잖아요. 나는 내 목적이 꼭 필요하다는 걸 깨우치면은 동기가 유발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뭐가 된다? 자기하고 관련성이죠. 나는 이것이 꼭 내가 하는데 필요하면 자기가 뭐가 생겨? 흥미가, 집중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흥미, 관심 이렇게 되면 어떤 호기심이면 유머 재단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동기입니다. 동기. 동기. 동기라는 거는 꼭 많은 게 유머 재단만 해서 동기가 생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동기, 흥미, 관심, 태도예요. 그 정의적 요소가 그랬잖아요. 정의적 첫 번째 게 동기잖아요. 동기. 그랬잖아요. 내가 해야 되겠다는 동기를 유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동기를. 그러면 동기 유발하는 거는 우리가 화법에서 배웠잖아요. 청자 분석할 때. 그랬잖아요. 친밀도를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지시, 그 다음에 요구. 그랬잖아요. 지적 수준. 그 다음에 많은 게 관련도. 그랬잖아요. 이걸 가지고도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친밀한, 내가 지나니까 막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친밀감 때문에도 할 수 있잖아요. 하자 이러면은 뭐예요? 친하니까 해야 될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는 김에 재미있게 같이 즐겁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재미있는 긍정적 태도를 기다. 그래 항상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태도 나오면은 능동적 태도, 긍정적 태도 이겁니다. 알겠죠? 능동적 그게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긍정적 태도 이 말을 이제 우리가 씁니다. 또 교과서의 제재 외에도 적절한 교과서 밖 제재나 생활에 필요한 읽기 자료를 제공하여 읽기의 보세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나아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가치와 중요성이라 그랬잖아요. 이 가치와 중요성을 깨달으면 태도가 생깁니다. 가치와 그러니까 독서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중요성과 가치는 전부 목적에 따라 다르겠죠. 목적에 따라. 그럼 다양한 목적이 있으니까. 그랬잖아요. 나는 재미를 위해서 읽는다. 이러면 나는 교양을 쌓게 한다. 나는 뭘 알고 싶은 걸 충족하게 한다. 이에 따라서 동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가치가 생긴다 이 말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걸 보고 나아가 여러 가지 흥미로우면서 가치 있는 글을 읽으면서 읽기를 통해 얻은 지식이 매우 유용하고 의미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독서하고 나면 얻은 게 알게 된 게 많은 거야. 유용하다는 걸 깨닫게 돼야 된다. 그게 독서의 가치입니다. 중요성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이 평소 읽기에 대한 동기와 흥미를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흥미, 호기심에 있는 게 아니라 앞에 뭐가 있다? 동기가 있다. 그러면 동기는 중요성과 가치입니다. 읽기의 중요성과 가치는 동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거.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동기와 중요성의 가치가 중요성이 하더라도 과정이 재미없으면 하기 싫죠. 그래서 이제 과정이 좀 재미있게 이렇게 한다 하는 이제 유형의 독서 활동을 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단원을 봅시다. 자, 이제 1단원입니다. 자료를 찾으면 책 읽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랬잖아. 근데 학습 목표가 항상 제시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학습 목표의 기능을 아까 이야기한 걸 일단은 알아둡니다. 이거는 요즘 우리는 학습 목표를 쓰라는 건 없으니까 요즘 시험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2차 할 때도 학습 목표를 쓰라는 건 없어요. 다 제시해 준다 이 말. 목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아까 목표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잘 생겨. 제시해 주는 거는 기능을 알아야 됩니다.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걸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알아야 돼요. 기능과 전략을. 그러면 제시하지 않은 이는
어떤 게 들어갈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시해주는 공부를 하는 방법, 갈로를 넣기 있는 방법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는 내용을 쓰게 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내용은 제시해 놔놓고 그것에 기능이라든지 가치를 의의를 쓰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시험 문제는 딱 2개입니다. 그렇죠. 단계별 그에 적절한 내용을 쓰게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내용은 읽고 나면은 그 다음 그 기능이나 전략, 교과는 기능이나 전략이겠죠. 그 다음에 그게 대한 효과, 의의에 대해서 쓰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거면 그 딱 2문제밖에 없어요. 그 형태가. 그 다음에 생각 깨우치기면 생각 깨우치는 우리 잘 알잖아요. 뭐가 됩니까? 우리 독서 읽기 전에 기억하기 뭘 한다? 읽기 전 단계 뭐 한다? 제일 먼저 책을 선택했으면 이제 뭐 해야 돼? 그 다음 배경 지식을 활성화해야 되겠죠. 그럼 배경 지식 활성화하려면 뭘 한다? 바로 여러 가지 훑을기나 자신의 많은 게 경험, 배경 지식 이런 걸 이제 많은 게 연상을 하는 거죠. 이걸 연상을 통해서 다양한 연상을 통해서 뭘 한다? 배경 지식을 활성화합니다. 그렇죠? 그럼 배경 지식이 활성화되면은 딱 2개 있잖아요. 뭐가 된다? 제일 먼저 관심과 흥미가 생깁니다. 그죠? 아는 게 있으면 관심. 그 다음에 바로 이제 2번째 이제 해야 될 게 많은 게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게 제일 먼저고 집중하게 하는. 그 다음에 교사는 이걸 통해서 뭘 한다? 바로 학습 목표와 연결시켜서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수업할 때 동기 유발의 기능이죠. 동기 유발의 기능은 뭐다? 2가지죠. 뭐다?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학습할 다른 학습 목표에 대해서 관심과 흥미를 갖게 하고 그렇잖아. 그 다음에 바로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켜서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학습할 학습 목표와 연결하는 겁니다. 관련을 시키는 겁니다. 관련시키는 거. 배워야 될 학습 메시지가 연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은 연상을 통해서 다양한 연상을 통해. 그러면 여기서 연상했잖아요. 어떤 책을 채우고 싶습니다. 그랬잖아. 담을 샀는데 그랬잖아. 이렇게 이제 책을 채우고 싶다면 어떤 걸 채우고 싶은지. 그러면 이거는 바로 다양하겠죠. 아까 말했던 뭐가 됩니까? 맥락이겠죠. 목적에 따라, 독자에 따라. 그랬잖아. 글의 유형이나 형태나 주제에 따라, 과제에 따라. 매체에 따라 자기가 채우고 싶은 게 다르겠죠. 그건 이제 답답해 끝나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 단원이 생각 깨우치기나 그 다음에 뒤에 많은 게 그랬잖아. 그래서 전부 다 이 기능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알았어요? 그럼 여기는 모든 단원이 똑같기 때문에 계속 할 때마다 반복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단원이 중요합니다. 이 제시해 놔놓고 이 단원의 활동 의의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걸 잘 기억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머릿속에 알아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 이제 질문을 보면은 책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랬잖아요. 그럼 점차적으로 어디와 연결시킵니까? 이 질문은 전부 다 학습 목표와 연결시키죠.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게 다음과 연결시켜서 일종의 연상이죠. 그죠? 유출을 해서 흥미를, 그러니까 생활화시키는 거죠. 자연스럽게. 도서관만 처음부터 들어가면 딱 숨 막힐 텐데, 그렇잖아. 이런 공원이나 길가에 이제 이렇게 데려가서 이렇게 이제 그렇잖아. 하면은 그만큼 생활화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읽기 전 활동이 나옵니다. 그렇잖아. 그다음 뭡니까? 자신의 독서 습관을 돌아보고, 그랬잖아. 이게 이제 전부 다 읽기 활동적은 전부 다 뭐하고 연결시켜라?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켜라. 경험하고 연결시켜야 뭐가 쉽다? 흥미와 관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없어진다? 부담감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배경 지식을 활성화가 처음 도입을 할 때는 독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부담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다? 부담이 안 가득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자신의 경험이다. 그래서 원래 장문에서 뭐가 출제될 수 있다? 자기 표현적 글쓰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표현적 글쓰기의 가장 큰 의의는 바로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취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신감이 자존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 자기 이야기 쓰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쓰니까. 또 마음대로 쓰니까. 형식이 관계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구성주의라면 담화 관습에 맡겨지면 그것도 지식이죠. 그 담화 관습을 모르는 사람은 글을 못 쓰잖아요. 구조를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바로 표현적 글쓰기는 형식이 자유롭잖아요. 목적도 다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표현적인 글쓰기는 가장 대표적인 일반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친교적인 글과 성찰의 글이죠. 그랬잖아요. 자기 표현의 글입니다. 그죠? 근데 세 개가 바로 표현적인 글쓰기. 자기 표현, 친교, 성찰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표현적 글쓰기입니다. 그죠? 우리는 학습적 글쓰기가 나왔으니까 표현적 글쓰기를 하라 이 말. 그럼 표현적 글쓰기는 지금 이거하고 똑같죠. 이게 말하는 거예요. 활동 전에 경험을 끌어.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수업을 할 때 동기 유발할 때는 무조건 동기는 끌어온다? 경험입니다. 경험. 알겠죠? 그러면 그 단원을 공부할 때는 항상 이 단원의 학습 목표를 가리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경험을 끌어올 것인지 미리 예측을 해놔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2차에 수업할 때 동기유발을 빨리 짤 수 있고 빨리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보다 재미있고 흥미롭고 똑같은 경험을 끌어오더라도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는 그렇잖아요. 그런 호흡할 수 있는 경험을 끌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엉뚱한 경험을 끌면 학생이 그런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썰렁하거나 그렇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독서 습관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책을 읽고 관심 있는 내용이 생기면 관련된 책을 더 찾아봐. 그러니까 자료. 그러니까 여기는 뭐하고 아까 이야기 독서 습관을 경험을 하는데 전부 오늘 배울 많은 거에 학습 목표와 관련해서 많은 거에 경험을 연계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 하나가 참고 자료 중에 하나가 뭡니까? 관련 책을 읽는 겁니다. 그렇죠? 알고 싶은 더 관련 책, 관련된 책을. 그 다음에 나는 마음에 드는 책을 한 번에 끝까지 다 읽어. 그럼 이거는 한 번에 끝까지 독서 태도죠. 습관입니다. 그죠? 한 방에 나는 다 읽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하나는 바로 뭘 했습니까? 자료를 참고하는 거고 하나는 독서 방법입니다. 태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기도 나름대로 여기 많은 거에 말풍선을 집어넣어도 되겠죠. 여러 전략을 쓸 수도 있고, 아까처럼 인터넷, 도서관 등등 할 수도 있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많은 게 아까처럼 혼자 읽지 않고 한다? 그렇죠. 협동 독서를 할 수도 있겠죠. 팀을 해서 여러 명이, 그렇죠. 나누어서 같이 읽고,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그럼 그걸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게 다양하게 떠올려 봐라, 이 말.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전부 다를. 그러면 우리는 바로 경험이 활성화되겠죠. 그렇잖아요. 참고 자료일 수도 있고 전략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습관 태도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이 앞에 우리 성취호수 읽었잖아요. 혼자 읽는 것도 좋고 협동적으로 읽는 것도 좋고 공동으로 읽는 것도 좋고 선생님이 추천을 받아서 같이 읽는 것도 좋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걸 지금 활성화시키면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그러면 이 활동 전 아까 생각 깨우치 말 그대로 읽기 전입니다. 읽기 전은 준비 단계니까 뭘 준비한다? 책도 준비해야 되고, 그렇죠. 전략도 준비해야 되고, 참고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얻고 쫓고자 하는 목적도 준비해야 되고, 그랬잖아. 예측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형태. 그러면 우리 독서 읽기 전 단계, 계획하기 단계 전략, 요거 보세요. 뭡니까? 첫째 책을 선택하죠. 이제 선택했으니까 이제는 뭐 한다? 아까 연상하기 통해서 많은 거에 배경 지식을 활성화한다.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훑어읽기를 통해서 뭘 한다? 바로 예측한다. 그 다음에 훑어읽기를 통해서 질문지를 만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질문지는 내가 목적이나 알고 싶은 걸 만든다. 그러면은 바로 무슨 독자가 된다? 능동적 독자는 하면 무조건 질문하기입니다. 질문하기. 질문을 하려면 예측을 해야 되겠죠. 예측하려면 우리는 배경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우리 인터넷 자료 매체 이 다루지만은 전부 독서의 기능입니다. 기능. 알겠죠? 전략이 되면 전략. 작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뭐든지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것은 기능 단계입니다. 기능 단계. 알겠죠? 전략 단계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전부 다 완벽하게 외워놔야 됩니다. 됐죠? 자, 갑니다. 자, 그럼 학습 활동으로 본격적으로 갑시다. 자료를 참고하여. 그러면 자료 딱 하면 아까처럼 여러분들은 딱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자료 쭉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인 자료는 아까 뭐에서 활동했어? 사전, 인터넷, 도서관 이런 거였죠. 등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괜찮아요? 그걸 기억하면 사전. 그렇죠. 그 다음에 도서관, 인터넷, 그 다음에 관련 책. 그 다음에 바로 사람.
전문가나 선생 도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하면 그걸 딱 자료이라면 그걸 딱 떠올리세요. 그냥 한 단어로. 그게 이제 시험 치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자료. 그러면 여기는 독서 태도 자료를 참고하라면 자료. 이거 딱 하면 됩니다. 한 글을 읽으면 글에 있네. 자, 그 다음 목적이 나왔네요. 그렇게 자료를 찾아 읽으면 제일 첫 번째가 뭐야? 가치가 뭡니까? 글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한다. 깊이 있게. 깊이 있게. 왜? 찾아보니까. 애매한 거, 궁금한 걸 많아. 찾아서 알게 되니까. 깊이 있게 이해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뭐야? 중요한 거는 뭐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게 아까 말한 거에 인지적인 요인이죠. 그 다음에 여기 말고 또 있었죠. 깊이 있게 하고 아까 성취요소는 그 다음 있는 게 뭐였어요? 배경지식이 느린다. 이 말입니다. 배경지식이 확대된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아까 외웠던, 아까 그러면 그 성취요소를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성취요소가 정답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아까 선생님하고 했는데 그게 많아.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자,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만은 이렇게 수업 학습하는 이유가 왜 이렇게 해주느냐면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공부를 해와라 이 말입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봐라? 공략지부부터 봐라. 알겠죠? 이 단어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성취 요소, 학습 목표에 다다라야 될 요소가 뭔지를 성취 요소를 외우라 그랬잖아요. 이걸. 여러분 교과나 문학은 성취 요소, 지금 임용은 성취 요소 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꾸 성취 요소를 읽고만 마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이 성취 요소를 가져가지고 문제 설계를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취 요소는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목적. 그 목적이 이거 아닙니까? 깊이 이해하고 배경지식을 확충하고 그 다음에 바로 뭐예요? 능동적인 뭐나 독서 습관. 능동적인 독서 습관은 뭐예요? 흥미와 관심을 가지는 거죠. 흥미다. 그 다음 자기 수준에 맞게끔 참 동기. 아까 뭐야? 동기.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야? 흥미, 호기심 이런 걸 갖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걸 가지고 생활화되는 겁니다. 생활화되는 거. 아까 앞에 다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과서를 보고 하려하지 말고 뭘 외워놔야 돼? 성취요소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성취요소 2015가 좋은 게 뭐라 그랬어요? 성취요소가 있고 학습 요소가 있고 그거에 대한 학습 뭐야? 단계가 있고 교수 학습 지도 방법이 있고 그 다음 평가 방법이 같이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과를 풀세트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없는 거는 앞에 많아. 여러분 보세요. 거기 학습 자료 보면은 성취요소 해설은 없어도 꼭 많아. 그 요소에 해당하는 교수 학습 유의점은 다 있어요. 2015에 보면. 해설은 12것을 참고하고 그거에 대한 교수 학습 방법과 뭐나 지도사의 유의점은 거기 다 있어요. 어느 요소만 다 있습니다. 그게 알겠죠? 빠진 게 없어요. 해설은 빠져도 그거는 있어요. 해설은 빠져도. 그러니까 그걸 잘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성취요소 공략집을 뭘로 자꾸 본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읽고 만다는 겁니다. 외워야 됩니다. 이게 전략이기 때문에 이 또 알파와 오메가예요. 목적이면서 그렇잖아. 학습 단계이면서 뭐예요? 지도상의 유의점입니다. 선생은 지도상의 유의점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선생은 또 많아. 도달해야 될 목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그 도달해야 할 목표를 어떻게 도달해야 돼? 구성주의이기 때문에 많아. 단계별로 도달시켜야 됩니다. 그게 성취요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 항상 교과서를 보거나 문제를 볼 때는 이 외워놓은 걸 그냥 확인하는 겁니다. 알겠죠? 교과서를 보고 익히려 하지 말고 이걸 확인하는 이 학습 목표가 교과서의 활동이 어떻게 전개되어 있더라. 단지 시험은 바로 뭐예요? 한 편을 다 내지 않고 단계별로 내니까. 단계별로 어느 단계에 끊어서 시험을 낸다면 왜 한 편 전체를 내면 기니까. 그걸 이제 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채워 넣으라 이렇게 말이야. 채워 넣으세요. 그러니까 뭐 깊게 이해하고 배경지식을 확대해서 바로 독서 능동적인 아까 말한 독서 동기, 흥미, 호기심 이런 겁니다. 그렇잖아. 그래서 동기와 흥미를 강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독서의 생활화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학습 활동 첫 번째 이미 학습 도달해야 될 목표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면 돼요. 이 교과서가 좋은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가 전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향식으로 이미 목표가 다 제시되어 있으면 그 점점 구체화 단계. 그래서 그걸 나중에 종합 정리하고 구체화시켜야 종합 정리하고 그다음에 점검하는 거죠. 그죠? 모든 게 그래 돼 있잖아요. 이미 앞에서 우리는 뭘 하라 그랬어. 공부 가르칠 때도. 이 가르치는 목적과 그랬잖아. 이미 결론을 미리 이야기해 줘라 이 말이야. 결론을 알고 가면 쉽잖아. 듣기가 쉽잖아요. 듣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부 가르칠 때도 오늘 무슨 공부, 그게 바로 학습 목표. 그래서 선생님 성교수를 가서 설명을 다 해줬잖아요. 이 오늘 뭘 배울지 여러분 외우고 있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로 어떻게 전개됐는지. 그 단계가 첫째만은 관련 자료와 방법을 안다. 그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읽는다. 그 다음에 바로 그것을 생활화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세 개가 학습 요소 단계다 이 말이야. 그 교과서 첫 단계에 있었잖아요. 그걸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 세 개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죠. 그 다음 2단에서는 자료를 참고해 책을 읽는 방법을 알고 있잖아. 자료를 참고해 방법을 알고 도서관이나 인터넷 자료를 찾아. 그러면 자료가 뭐냐? 도서관, 인터넷 많은 게 사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관련 서적, 그 있죠? 전문적인 서적,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도움, 사람들의 도움, 이걸 참고하여 글을 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진이와 친구들의 책 읽기를 계획하는 과정. 그러면 첫 번째 뭘 해야 됩니까? 뭐든지 계획하기죠. 그러니까 독서 계획을 먼저 짜야 됩니다. 그러면 계획표에 들어갈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의 대화를 보니까 우리 동아리가 이번에 예술 분야의 책 읽기를 했잖아요. 여기 어떤 주제가 좋을까? 뭘 했습니까? 주제 영역은 뭐다? 예술입니다. 그 다음 영역을 정했으니까 이제 뭘 정해야 된다? 주제를 정하는 겁니다. 계획하기는 전부 주제를 정해야 돼. 영역을 정해야 되니까. 그 다음 팝아트는 어때? 체험학습 팝아트의 전시를 보고 나서 팝아트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어. 그러니까 알고 싶은 거죠. 알고 싶은 걸 이제 자기가 예측하는 건 궁금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자료를 참고하면 알고 싶은 게 알게 되니까 아까 그 목적이 내용을 깊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좋아. 책을 읽으면 팝아트의 의미야.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그랬잖아. 목적이 나왔네. 구체적으로. 책을 읽으면 팝아트의 의미와 특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그러면 이제 이 독서 동아리는 뭐예요? 팝아트의 의미와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책을 정해져 있고, 책 선택됐고, 읽고 다음 주 모일까지 독서 기록장을 그럼 읽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활용한 매체는 뭡니까? 독서 기록장입니다. 독서 기록장은 쉽게 말해서 읽은 후 우리 전략 알잖아요. 뭐하고 같습니까? 개요 작성입니다. 요약 정리하는 겁니다. 전체 글을 읽는. 그럼 요약하면은 우리는 전체 독서 내용을 목적을 정확히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독서 읽으면서 여러 가지 활용한 자료도 알 수 있겠죠. 내용도 정확하게 하고 자료도 알고 독서 방법도 알고 전략도 알고 그렇잖아. 이런 걸 다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요약이잖아요. 독서 기록장은 요약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학습 자료와 독서 기록장을 활용하는 자료를 다 알고 난 다음에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부터? 독서의 목적, 분야, 그렇죠. 주제부터 그 다음에 읽은 후에 많은 게 전략까지도 다 지금 계획할 때 했단 말이야. 우리 여러분 작문할 때 배웠잖아요. 작문할 때 두 번째 뭡니까? 목적을 정했으면, 주제가 정했으면 뭘 하라 그랬어, 두 번째가? 결과를 예측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독서 기록장을 쓰면 우리는 결과를 알 수 있죠. 기록을 하니까. 뭘 했는 건지. 그러면 여긴 주 목적이 뭡니까? 세 가지 알게 된 게 뭐예요? 주제, 목적. 맞죠? 그 다음 알고 싶은 주제를 알게 됐죠. 그 다음 또 관련 사용한 자료를 알게 됐지. 그 다음 그것을 활용한 독서 방법을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걸 독서 기록장 하면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기록을 하니까 기록하는 전략이니까 독서를 기록장은 한 개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독서가 습관이 길러진다 이 말. 생활화, 능동적인 태도가 길러진다 이 말이야. 읽고 난 다음에 계속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했어? 모든 별로, 동아리별로 책 읽으니까 한 권의 책을 다 읽으니까 한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자기 성취감, 자신감이 길러지겠죠. 그런 게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했던 걸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성취요소를 배운 걸 단계별로 그냥 적용하면 돼요. 알겠죠? 적용하면. 고정불변이 답이 있는 게, 그러니까 성취요소를 그때 요소에 적용해서 그냥 조건을 만들어서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의 답은 뭘 가지고 끌어오면 돼? 성취요소 가지고 끌어오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 단원이 생기면 뭐부터 외워와라. 이 교과서 외우지 말고 성취요소부터 외우라. 알겠죠? 성취요소, 학습요소, 그 다음에 뭐나? 해설, 그 다음에 뭐야? 지도상 유의점, 교수 방법, 그렇잖아. 그 다음 평가 방법, 관련된 평가 있으면 평가 방법, 알겠죠? 이걸 풀세트로 기억하라. 이 교과서이기 때문에 한 편에 그걸 풀세트로 공부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는 첫 번째 단락은 계획하기 위해서 됐잖아요. 그러면 뭐까지? 결과까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여기니까 우리 조금 쉬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갑시다. 어떤 전략으로 했는지 단계를 일단 외워야 됩니다. 계획하게 했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고 그 다음 단계가 뭐고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읽기 전에 어떤 전략을 했는지 단계를 거쳤는지 그걸 외우고 있어야 돼요. 물론 써주는 게 시험 할 때는 써주겠지만은 우리가 빠뜨릴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이제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빠졌을 때는 그걸 외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외우라 이 말이에요. 내용을 외우려 하지 말고 틀을 외우라. 공부는 전부 틀을 외웁니다. 단계 전략을 외우라 이 말이에요. 그걸 먼저 순서를 외우세요. 알겠죠? 그러면 그렇게 안 외우면 이 교과서 할 거 없어요. 지금의 교과서는 내용이 옛날식으로 형식적으로 이끌려면 할 게 없어요. 외울 게 없어요. 별로. 알겠죠? 해보자 이런 건 전부 이런 거니까. 뭐 했다 그랬죠 이렇게 했다 이러는 거니까 뭐 할 게 외울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주의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